이재명 대법원 판결 어떻게 될 거로 예측을 하십니까? 예측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전체 판세를 보니까 대법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이거는 이런 것 같아라고 이제 예측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자, 이게 오늘 아침 모든 신문들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 기각 무죄, 아니면은 파기 환송, 그리고 파기 자판. 파기 자판은 물론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한 2만 건 넘는 네. 그 재판 3심 재판 중에서 파기 자판은 한 15건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른바 0.073%밖에 안 되는 확률이지만 파기 자판의 가능성도 있고, 저희는 사지선다기 때문에 네. 파기 자판을 하는데 파기 자판을 또 둘로 나눴습니다. 즉 파기 자판을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형, 네. 그 출마가 불가능한, 네.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100만 원 미만 요 4개로 넣었는데 가능성 엄청 낮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일단 거예요. 파기 자판의 자판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저희 투표에서는 네. 파기 자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40%여가지고 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그 대법원 희망이 통계상 아니라 그러니까 예. 예측을 한번 예측을 좀 해주세요. 베팅 내 돈을 예. 내고 베팅한다. 이거를 가정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파기 자판 벌금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이 40%, 네. 그다음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네. 이 39%. 네. 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재판도 그대로 고법으로 가서 다시 하고, 그리고 피선거권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후보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재판을 지속할 거냐, 헌법 84조 어떻게 할 거냐, 요 네. 논란이 남지만 네. 어쨌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상고 기각, 네. 무죄 확정 네. 이 13%, 그리고 파기 자판 벌금 100만 원 미만이 7%.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일단 0.073%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선데 저희가 답을 1번, 2번 중에 골라달라는 게 많았는데 어쨌든 마음. 저는 딴 데 찍었는데. 뭐 저도 찍어? 어디? 투표했는데. 파기 자판 찍었어요? 저는 파기 자판 벌금 100만 원 미만에 찍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법이 이렇게 속도를 맞추는 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고, 제가 헌법재판소 말씀을 드릴 때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입법 체계,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정말 상상 못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나라가 좌파화되냐, 우리나라가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냐, 이게 아니고 제 느낌에 예. 지금 법관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관심사는 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살아있느냐, 대법원 기능은 살아있느냐, 대법관으로서 나는 괜찮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선 후보 확정 전에 등록 마감일 전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자체도 대법원이 이 선거에 어떤 역할을 했다. 즉, 대법원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를 저는 증명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이미 민주당이 협박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의 저는 뭐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는 할 도리 했어 라는 핑계를 찾기 위해서 파기 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때릴 가능성도 다른 어떤 때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네. 그냥 상고 기각해서 무죄를 줘버리지. 그래서 어쨌든 피선거권 뭐 유지하게 네. 그런 얘기들을.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네.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선거 때마다 죽을 똥 살 똥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결국에 판사들이 다 살려줬어요, 재판에서. 맞습니다. 그 경기도지사 때 허위사실 공표. 네네.
형님 정신병원 입원 네. 그거 결국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권순일 대법관의 그것도 기교사법이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온 계기가 됐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유창훈 판사. 네.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장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성남 FC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보여주는 바로미터 이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검찰이 드디어 기소를 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서 네. 웬만하면 당대표, 야당 대표의 체포영장은 부결될 거로 봤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그게 체포영장이 가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했다고 본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이재명 가버렸어요. 정치적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이 체포영장 통과시켜줬으니까. 근데 그거를 유창훈 판사, 그죠?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 살려줬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대법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며칠 만에 잡았다고 그 3월 26일 날 고법 선고 나오고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9일 열일 만에 선고기일 잡았다고 너무 빠르다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 1심 때는 왜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1심이 6개월 안에 하라고 하는 거 27개월 걸렸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우리 이름도 기억합니다. 저 강규태 김동현은 이름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강규태 판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1년 4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여러분 안녕 하고 가버렸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계속 이렇게 하고 온 거를 대법원이 마지막까지 살려준다? 지금 저희가 기사 2개를 지금 모아놨는데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기사하고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대법원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저 판결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이를테면은 조선일보의 저 칼럼을 보시면은 최원규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저기 보면 법 기술자들의 기교 사법. 저기서는 지금 백현동 얘기를 갖고 나와서 백현동 협박 발언을 전체적으로 이 맥락상에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거를 각각 쪼개서 이 무죄라고 판결을 냈다라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한겨레 신문 한번 보실까요?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 지금 이재명의 고법에서의 무죄 판결은 이게 고법에서 뜬금포 나온 게 아니야. 이게 대법원에서 앞서서 익산이었나요? 예, 정읍시장 예. 관련해서 그때도 공직선거법 위반 비방죄로 저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로직을 따라갔다. 그때의 그 시나리오, 그때의 그 논리적 구성을 따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의 최신 입장이다라고 지금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대법원의 최신 입장에 저 기사 제가 읽어봤는데요. 네. 저게 말하는 이른바 김문기를 몰랐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많이 국한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문기 몰랐다 발언을 인식의 문제라고 해서 네. 일부 무죄를 주면서도 네, 네. 그 이번 2심에서는 네. 1심에서 무죄 난 거 빼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조작됐다. 그거 들고 나와서 네. 난 마치 내가 골프를 네. 친 것처럼 네. 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허위다라고 1심에서 판결한 거를 네. 아니다. 저날은 저 사진 자체가 조작된 거 맞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를 한 거지 골프를 안 쳤단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왜? 골프는 그 다음 날 쳤기 때문에 이 발언에서는 사진 조작이 중요하지 골프 치고 안 치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체 발언의 취지를 봤을 때 정업적으로 한 거고 실제로는 가장 걸리는 거 우리 최홍규 논설위원 칼럼도 있지만 저는요. 이 백현동 그 사진 아시잖아요. 옹벽 네. 아파트. 네.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사진 혹시 있습니까?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거 지금 성남시에서 아직도 사용 허가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허가 그거를 내준 것 때문에 누굽니까? 그
허가방 김인섭이 김인섭. 아시안 디벨로퍼 정바울 대표한테 예? 그 채용돼 가지고 그 저기 성남시 로비에서 도저히 사용 허가도 안 나는 거를 그 용도를 그 4단계나 상승해서 아파트 짓게 해준 거 그걸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갖고 있는 모수는 뭐냐면 똑같은 백현동 개발을 가지고서 여기는 징역 5년 성남시의 로비가 통했다. 그걸 5년을 줬는데 여기에는 그러면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죄가 없으려면 그 로비를 그러면은 그 김인섭이 수원시에다가 해야 돼. 수원시나 하남시나. 국토교통부에 했나? 예?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에 울산시에다가 해야 돼. 예. 그 모순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근데 그 모순에 대해서 2심 판결문에서 한 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원규 논설위원이 쓴 그게 보면은 이번 기교사법이라고 하는 게 이 이재명 대표의 전할 발언이 아주 깁니다. 내가 말입니다. 뭐 우리가 땅이 몇 개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그 저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거를 뭐 저기 뭐는 뭘로 해주고 어디는 뭘로 해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은 협박받았다라는 네. 걸 하고 백현동은 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백현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 협박받았다고 발언한 영상 있잖아요. 협박받았다고 한 거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거고 백현동에 관한 거는 조금 과장된 거다. 근데 저거 보십시오.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조 발언이잖아요. 조고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판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저 그렇죠. 발언하려고. 저거는 의도적으로 갖고 와서 작심하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에서는 이건 백현동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딴 거야. 전체적으로 당시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부지 활용해야 되는 게 많았거든요. 라고 하면서 취지를 했는데 다음 화면 하나 있어요. 저 국회의원 문 누군데 저기 물어볼 때 저 국회의원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경기지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 3가지 다 조작 이렇게 판넬 세워놓고 물었어요. 저거에 대해서 아무리 뭐 길게 다른 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뭐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백현동을 물었기 때문에 백현동에 대한 대답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백현동 아니야. 백현동에 대해서 뭐 협박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허위라고 볼 수는 없어. 라고 판결 내린 거거든요. 자,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 이 두 개 갖다 놓고 이제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용을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파기자판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이재명 출마 불가, 즉 피선거권 박탈 5년이죠. 이렇게 나올 것이다는 40%고 그런데 파기자판을 하는데 100만 원 벌금을 눈치받고 100만 원 미만으로 줄 거야라고 보시는 분은 8%. 그다음에 아니야. 결국은 이재명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거는 무죄 줄 건 아닙니다. 다시 재판하세요라고 파기 환송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게 37%. 그다음에 상고 기각, 즉 이 사람 무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거를 다시 재판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상고 기각 15%. 조금 바뀌었네요. 네. 예. 자, 장수 말벌님 감사합니다. 문진석 의원. 예, 제가 문하고 계속 입에만 돌았는데 문진석 의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네요. 문진석과 짜고 치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였던 거예요. 네. 백현동의 의혹을 해결을 해줘야 됐거든요. 네. 백현동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대장동, 백현동 두 개 때문에. 네. 그래서 깔끔하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 국정감사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본인이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겠다고 저렇게 한 거잖아요. 네, 네. 자, 지금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아까도 이제 무슨 뭐 나는 통합하겠다. 저는 사실 그 말 안 믿습니다.